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2020년 11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1월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 11월 달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특히 건강 꼭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LB도 원래 계획했던 거 하나씩 다 이뤄서 2020 위대한 시작의 LB를 꼭 보여줬으면 합니다. 2020 위대한 시작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 회사의 목표치가 그랬습니다. 올해도 딱 2달 남았네요. 남은 2달 좋은 성과 보여주길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H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상승 하락폭이 전혀 없는 딱 0%대에서 끝났습니다. 이렇게 몸통도 매우 얇은 샛별형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LB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방 경직을 만들어줘야 되고요. 하방 경직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찾아서 상승하는 그런 현재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역시 하방 경직을 잘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루 쉬었잖아요. 쉽게 쉬었는데 쉴 때도 중요합니다. 잘 쉬어줘야 돼요. 쉴 때도 잘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글쎄 왜 프로야구 게임도 얘기를 할 때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잘 져야 그 다음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LB도 오늘 쉬어줬는데요. 나름 오늘 잘 쉬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변동폭 없이 이렇게 샛별 형태, 왜 이렇게 좀 얇아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구태여 좀 비교해드리면 제가 요즘 휴마시스를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 드리죠. 휴마시스도 이 당시 때 보면은 되게 얇게 이렇게 얇게 잘 쉬다 보니까 쉴 때 잘 쉬다 보니까 나름 한번 이렇게 거래 나오면서 윗매물 테스트 해보고 하루 쉬어주고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 좋았잖아요.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지금 LB는 요 정도 수준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시젠도 사실은 볼 게 많죠. 시젠도 좀 보시죠. 시젠도 뭐 나름 이렇게 큰 상승 있은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해주고 기간 조정해줄 때 나름 인상적으로 좀 쉬어줬던 구간이 이렇게 잘 쉬어줬던 구간이 있어요. 이렇게 변동폭이 없이 이렇게 얇게 얄쌍하게 기억나시죠? 얄쌍하게 제가 얘기했던 거 얄쌍하게 며칠 쉬어주니까 이렇게 쉬어주니까 시세 분출이 나와줬어요. 그리고 또 보실 게 기본적인 패턴이긴 합니다. 시젠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기본적인 패턴이긴 해요.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고요. 나름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고 기간 조정 중에 있고 왜 요런 차트 많이 보셨잖아요. 요즘 이런 차트가 상당히 많아요. 첫 번째 도전, 그다음 두 번째 도전하는데 나름 거래량이 나왔어요.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 위에서 위치를 해줘야 돼요. 이 양봉 위에서. 얘도 보시면 위에서 쉬어주니까 2, 3일 쉬어주고 또 거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돌파가 된 거예요. 돌파가 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. 나오고 왜 상승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 많이 말씀드렸죠. 얘도 잠깐 쉽니다.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쉬어줘요. 그리고 정말 매수 타이밍은 사실 이날이에요. 높아도 이날 꼬리 장악 형태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상승 중간에 짧은 조정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요거 길이에 이 길이 이상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날 갔어요. 네, 보니까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. 물론 조금씩 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기울기는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요거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지네요. 그러다 다시 꼬리장악 나오고 한 번 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뭐 상투기미는 요때부터는 사실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. 이날부터는. 그리고 한 번 더 갔으나 일반적으로 마지막 직전에 그 최고의 상승 정도로 보여져요.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맞는데 뭐 결론은 이렇게 됐죠.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크게 보시면 이런 2차 상승이 나왔죠. 1차 상승보다는 2차 상승이 확실히 기울기도 크고 파동도 더 깁니다. 그리고 기간 조정을 붙여줬고 한 번, 두 번 도전에 성공을 했고 그 와중에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윗캔들 위에 있어줘야 돼요. 그래서 나름 LB도 비교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LB도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런 큰 상승 이후에 나름 기간 조정을 지금 양호하게 해줬어요. 그 와중에 이게 한 번 도전을 했었고 요 라인을요 한 번 도전을 했었고 다시 한번 이게 돌파가 성공이 돼야 되죠.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시젠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었잖아요. 시젠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휴마시스를 보여드린 게 휴마시스를 보시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이런 산이 있었잖아요. 한 번, 두 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도전하고 성공한 거고 그 와중에 그 전에 요 앞에 이런 큰 산이 있었어요. 이 큰 산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이 큰 산을 넘었어야 됐죠. 이 큰 산을 넘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LB가 비슷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LB를 보여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당장은 여기
하방 경직 만들어주고 자리 만들어주고 바로 앞에 있는 산을 통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통과를 해주는 게 관건이 되겠죠. 기술적 분석상으로는요. LB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. 나름 자리를 잘 잡아준다는 게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. 만약 시장 변수가 없다면 전제 조건은 만약 시장 변수가 없다면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. 특히 지금 11월 오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인데 11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SITC가 열리고 있고 LB는 뭐 바이오 주가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. 이벤트에 민감하죠. SITC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자리 잘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탄력을 잘 받으면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되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시장 변수가 크죠. 그래서 시장 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. 나름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하방 경직을 얘도 보여주고는 있어요. 쉽게 말해서 하락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. 아직도 불확실한 요소 3가지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미 대선 관련 이슈고요.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고요. 세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이 되겠네요. 첫 번째 이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오전쯤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대선이 마무리돼야 우리나라 시장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에선 지금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보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미국 대선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. 반영이 됐다. 그래서 미 대선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된 값어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. 특히 경기 부양책 실시로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. 이 역시도 시장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 안 좋은 건데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 이번 대선은 변수가 좀 많이 있더라. 그래서 여태까지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예상이 됐는데 물론 언론 발표에 의한 겁니다. 실질적인 미국 현지 분위기는 다를 수도 있고 또 대선 결과는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 발표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세요. 여태까지는 바이든이 우세였는데 막판 트럼프의 추격세가 무섭다.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우편 투표가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우편 투표 자체가 각 주마다 약간 다르게 반영이 되니까 만약에 트럼프 현 대통령이 낙선을 하게 된다면 불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후보도 낙선을 하면은 불복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불복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지금 미국 분위기가 냉혹한 것 같아요. 고급 브랜드 상점은 이미 폐쇄를 한 곳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. 부촌 근처에 이렇게 있는 고급 브랜드는 이렇게 폐쇄를 한 곳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폭동도 우려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나름 지금 제한적인 하락이었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태로 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에 대해서는 제한적인데 이 변수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미 대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네요. 상당히 큰 숫자고 경악스러운 숫자인데 전 세계 확진자 수의 20%, 전 세계 사망자 수의 2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일 전에 이렇게 상승했던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는다. 그와 반대로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상당히 안 좋죠. 유럽도 뭐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 락다운도 있고요. 아마 11월 내내 락다운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현재 코로나 상승세 추세가 잘 안 꺾여요. 계속 세 자릿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잘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 어려운 시장도 분명히 지나갑니다. 그러니까 우선 건강부터 챙기시면 나중에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이거 건강 꼭 챙겨주시고요. 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경제 봉쇄
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이슈죠. 대주주 양도세 관련인데요. 특히 대주주 양도세 관련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여태까지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3억이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죠. 20만 명이 넘어서서 이제 좀 있으면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군부를 피웠습니다. 일단 유예하는 게 어떠냐라는 반응이 나와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죠. 이틀 전에.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10억은 아니고 5억으로 하자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전히 확실히 결정을 못 해줬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. 글쎄 대주주 요건을 3억이냐 5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. 여기 제가 사는 곳이 수도권인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약 30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5억 이하가 없어요. 5억으로는 수도권에서 서울도 아닌 수도권에서 30평 아파트도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전세난이 심해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이제 기왕이면 할 거면 3억이건 5억이건 10억이건 확실히 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만 노출되고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대주주 양도세 3억을 할 건지 5억을 할 건지 그 취지를 확실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법이잖아요. 법이니까 설명을 해줘야죠. 그래야 법의 정당성도 성립이 되겠죠. 어쨌든 자본시장 발전의 방향에 맞는 그럼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네요. 자, 그래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락을 보면 시장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변수, 별로 안 좋은 변수들이잖아요. 딱 들어도 안 좋은 변수만 있는데 이 안 좋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나왔는데 이 당시 때만한 팬데믹은 오지 않았다.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 때만한 하락은 크게는 없을 거는 같은데 아직도 미 대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똥 소요 사태까지 이뤄질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. 그래서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고 경제는 제자리로 찾아가기 힘들다. 거기에 더 곁들여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으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면은 더 안 좋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으나 이 세 가지 변수가 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LB도 지금까지는 하반 경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 시장 변수가 작용이 된다면 LB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나중에는 한 번 더 위험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도 되고는 있습니다.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우리 LB네요. 자,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을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. 보내기도 아쉬운 가을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